문자가 와갖고.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마이너스 1입니까? 3분의 1입니까? 3분의 1이겠죠. 왜 3분의 1이죠? 은결아, 듣고 있니? 응. 자, 여러분들, 모든 수학적 확률은, 그지? 항상 어떤 범위에 있다고 했죠? 0과 1 사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지? 모든 확률 값은 0과 1 사이가 돼야 되니까, 그지? 선생님이 그 여자 아이돌과 스캔들이 날 확률이 아무리 적다고 그래도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아니야. 알겠죠? A가 얼마다? 3분의 1이니까, 그지? 그럼 답은 9분의 1에다가 3분의 2 더하면 9분의 얼마? 7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왜지? 요 사건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1에다 뭐 빼줘라? 1에다가 뭐 px가 뭐 5일 확률을 빼주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1에다가 x 5일 확률이 아까 20개가 3분의 1이니까요. 그죠? 1에다 9분의 2 빼면 얼마지? 9분의 7이다. 그지? 그래서 86번은 요 사건으로 세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7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자 1부터 두두두둑 19까지 와 장난 아니네. 이번에는 이상확률 변수가 총 19개나 있습니다. 그죠? 확률 분포표 만들기도 조금 어렵네요. 자, 1과 19 사이의 자연수들인데, 스몰 x가. 자, 확률 분포표를 다 그리고 싶지만 19개나 채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중간에 좀 생략할게요. 자, 확률 변수가 x가 1일 수학적 확률 얼마지 얘들아? 1로 확률 얼마예요? 1 곱하기 2분의 a죠. 2일 확률은요? 2일 확률은 어떻게 되지? 확률 질량 함수가 있으니까 2일 확률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그죠? 3일 확률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4분의 2고요. 그죠? 중간에 생략하고. 그럼 확률 변수 K일 확률은 어떻게 되죠? K일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K일 확률 어떻게 된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A가 되겠고, 그지? 마지막에 19 개. 그럼 확률 변수 X가 19일 수학적 확률 얼마지 얘들아? 19 곱하기 20분의 A가 되겠죠. 자, 이 19개의 확률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가 되어라? 항상 얘는 뭐다? 숫자 1이죠. 모든 사건의 확률의 합은 1입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확률 변수가 1인 사건하고 9인 사건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지 얘들아? 두 사건 서로 무슨 관계다? 합 또는 배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 확률은 서로 중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라? 1인 확률에다가 뭐? 9인 확률을 더해야 되니까, 그지? 1인 확률은 2분의 A고요. 9인 확률은 90분의 A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스몰 a 값을, 분자에 있는 스몰 a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아내면 되지? 저 19개의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지? 19개의 확률 합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19까지, 그지? 누구를 더해야 되죠? K 곱하기 뭐? K 플러스 1분의 뭐 얼마? A를 더한 값이 얼마가 되어라? 1이 되어라. 그지? 자. 시그마 K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얼마다 얘는? 2분의 얼마?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여러분들 수원에서 배웠고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곱하기 2N 플러스 1인데 지금 저 분수 값을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분수끼리는 따로 시그마 취할 수 없습니다. 분모끼리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수는 앞으로 보내고요. 자, 얘를 더할 때, 그지? 이런 공식이 없는 시그마들은, 그지? 변번 더해서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부분 분수 형태로 바꿔주라고 수원 때 배웠지, 그지? 부분 분수 형태로 바꿔주면 분모가 적은 거 K분의 1에다가 분모가 큰 놈 K 플러스 1을 빼주면 얘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놈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시그마를 계산해보면 첫 항 뭐 돼야 되느냐? 1 빼기 2분의 1 더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해야 되고 시그마의 정의에서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해야 되고 마지막 항은 K가 19니까 19분의 1 빼기 20분의 1을 빼야 되는데 그 앞에는 아마도 18분의 1 빼기 19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들 다 더하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꼭 필기 하세요? 자. 자, 이 시그마 수능에 자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자주 나옵니다. 거의 매년 꼬박꼬박 나와야 알겠죠? 빠지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거의 100% 나옵니다. 왜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수능에 거의 매년 나와요. 오케이? 얘는 이거와 같다는 거. 이거 수능에서 거의 매년 꼬박꼬박 나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자, 얘들이 변변 다 사라지고요. 아, 얘는 아니지, 그지? 뭐만 살아남죠? 1 빼기 얼마? 20분의 1만 살아남습니다. 그죠? 그럼 얘 시그마 취하면 얼마다? A 곱하기 얼마? 20분의 얼마가 되겠지? 20분의 얼마? 20분의 얼마? 19가 얼마죠? 1이니까 미정계수 A 값이 얼마다? 그죠? 19분의 22죠. 그죠? 그럼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A로 묶어주면 2분의 1 더하기 90분의 1은 얘가 19분의 20이고요.
90으로 통분하면 90분의 46 10 날리고 약분되는 게 없지, 그지? 그럼 19 곱하기 9가 81 171 분의 92. 와, 엄청 복잡하네요, 그죠? 숫자가, 그지? 자, 그럼 87번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요런 명심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평가원이 이 시그마에 집착한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건 매년 수능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몇 년 쉬었다가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의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자, 88번. 크기가 같은 파란색 색연필 4자루와 노란색 연필 3자루 중에 임의로 3자루를 동시에 뽑을 때 뽑은 파란색 색연필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자, 이때 PX가 1 이상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88번의 확률 변수 X는 무슨 확률 변수죠? 여러분들 88번은 무슨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연소 확률 변수입니까? 이상 확률 변수입니까? 88번. 무슨 확률 변수다? 얘들아, 무슨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변수죠. 연필의 개수가, 그지? 연필의 개수가 0.5개 이런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자. 88번. 파란색 연필 4개, 블루 4개. 노란색 연필 3자루, 옐로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지? 그럼 확률 변수 X의 최소값이 얼마지? 얘들아, 최소값이 얼마죠? 자, 뽑은 파란색 연필의 개수로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밑줄자. 확률 변수 X 최소값 얼마? 0, 그지? 최대값은요? 3, 그지? 자, 그럼 확률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근데 자, PX가 1 이상 이하일 확률이니까, 그지? 자,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PX가 1 이상 이하일 확률을 뭐하고 왔다, 얘들아? 얘 확률은 뭐하고 왔니? PX가 1일 확률에다 뭐 더해줘라? PX가 뭐? 2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다 채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2개만 채워도 되고, 얘는 굳이 여사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사건이랑 본사건이랑 비중이 비슷비슷하니까, 그지? 자, 제 수학적 확률로 채우려면 전사건의 경우에서 조합으로 가봅시다. 조합으로 가면 전사건 경우에서 몇 가지죠? 전사건 조합의 경우에서 몇 가지지? 7C3이죠, 그죠? 7C3. 7C3이면 765에다가, 그지? 6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지? 둘 다 분모 얼마? 35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파란색 연필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블루 하나랑 옐로 2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지? 블루 하나, 옐로 2개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블루 하나, 옐로 2개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조합으로 나타내면 4C1 곱하기 3C이죠.
그럼 여기 분자에 얼마 들어가라? 10이 들어가라. 그렇죠. 자, 그러면 연필 세 자루 뽑았을 때 파란 연필 2개 나올 경우의 수는 블루, 옐로 하나 뽑아야 되니까, 그지? 자, 이런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블루, 옐로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조합으로 얘기하면 몇 가지지? 4, C, 2 곱하기 얼마? 31이죠. 그럼 4C가 몇 가지니? 6가지니까 6 곱하기 3 하면 얼마? 18인데 와 거의 1에 가깝네요. 둘이 더하면, 그지? 그럼 답은 35분의 얼마? 35분의 얼마 둘이 더하면? 그래서 약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약분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약분하면 답은 얼마? 그렇죠. 7분의 6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7분의 6이. 자, 요거 좀 필기를 하십시오. 자, 확률 변수가 2가지가 있는데, 그지? 이산확률 변수는 반드시 우리가 뭘 그려야 된다? 이산확률 변수는 반드시 뭘 채워야 된다, 얘들아? 확률 분포표를 채워야 되고. 자, 필기 하십시오. 이산확률 변수는. 자, 89번. 불연속인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는 반드시 확률 분포표를 채워야 되고요. 연소 확률 변수는 뭐가 따라는 반드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가 확률 분포표가 따라 나온다면 연소 확률 변수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라? 확률 밀도 함수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지? 자, 연소 확률 변수도 전체 실수간에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패구간 A, B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아무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2가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이 패구간 A, B에서 fx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자 확률 질량 함수 px는 확률 질량 함수 px도 항상 0 이상이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1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확률 질량 함수는 뭘 넘어가면 안 된다? 1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이 최대값이 1을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최소값만 음수만 안 나오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그것이 확률 질량 함수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되게 중요한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정적분하는 값이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pk 합이 모든 확률 질량 함수의 합이 1이 돼야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는 정적분 값이 1인데요. 이 fx가 이 적분 구간에서 0 이상이면, 그지? 인테그랄 fx dx의 기하학 증의가 뭐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fx 값이 음수가 안 됐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기하학적 의미는 x equal a, x equal b 라는 직선과 y equal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뭐가 되죠? 함수 fx가 음수가 안 되는데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둘러싸인 뭐다? 바로 뭐다? 넓이라고 수트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넓이. 즉, 연소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확률 밀도 함수는 음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최대값은 1을 넘어도 괜찮습니다만 이 a부터 b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하고 x equal a, x equal b, x축과 f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항상 얼마가 되라? 1이 돼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확률 밀도 함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89번하고 잠깐 쉴게요. 자. 자, 연소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해부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여기서 1번. fx가 여기다 밑줄자. fx2는 상수함수입니다. 무슨 함수? 상수함수인데요. 그죠? 제가 확률 밀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니,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고 0,1을 지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1번. 저 상수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도 아니다, 얘들아. 쟤는 확률 밀도 함수니 아니니? 선생님이 몇 가지 조건 지켜라 그랬죠? 두 가지 조건, 그지?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음수가 안 되는 건 첫 번째 조건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함수값이 2라는 양수값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됐는데, 그치? 두 번째 무슨 조건을 지켜라 그랬지? x equal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x equal 1이라는 직선, x축과 이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빗금치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되라 그랬지? 1이 되라 그랬는데, 지금 넓이가, 높이가 이고요. 그죠? 너비가 얼마? 2니까, 그지? 이 넓이가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왔어요. 그죠? 넓이가 1이 아니니까, 그지? 그럼 1번은 확률 밀도 함수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1번 탈락. 음수가 아닌 건 통과했는데, 그지? x equal a, x equal b, x축과 f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왔다? 4가 나왔기 때문에 쟤는 뭐가 아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닌 겁니다. 오케이? 2번. 자. 2번도 확률 밀도 함수인지 아닌지 가리려면 그래프 그려보는 게 제일 좋겠죠. y 꼴 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자, 얘는 확률 밀도 함수도 아니다, 얘들아.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 아니니? 아니죠. 왜? 첫 번째 조건 안 지켰어요. 0부터 1 사이는 양수가 맞지만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뭐? 음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지?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값이 정해진 구간에서는 절대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2번은 바로 탈락. 뭐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자, 2번은 탈락이고요. 자, 3번.
자, y꼴 x라는 직선을 y축을 1만큼 평이동하거나. 자, 이 직선은 x절편이 마이너스 1,0이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그지? 자,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확률 밀도함수가 맞는지를 보려니까. 자, 일단 음의 값은 안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는데, 그지? 자,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하고 x축하고 x 이꼴 2라는 직선, fx 둘러싸인 부분이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죠? 그럼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2니까.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죠? 2가 남는 거잖아. 그지? 그럼 3번도 확률 밀도함수도 아니다.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번도 탈락이고요. 4번. 자, 절대값 x가 원점을 지나고 꺾이는 이런 뾰족한 점인데 걔를 1만큼 평에 이동한 거. 즉 마이너스 1이었을 때 2라는 함수값이 나오고요. 1도 2가 나오는데, 그지? 이런 꺾인 V자. 자,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정해진 구간에서는 음수가 안 나와서 첫 번째 관문은 통과인데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넓이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위의 삼각형 넓이를 빼서 계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직접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높이 2, 가로 2니까 4에서 이 직각 이등상의 삼각형 넓이를 빼면 밑변의 길이 1, 높이 1이니까 1 빼주면 이 전체 면적이 얼마가 나온다? 1이 아니라 3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4번도 정답이 아닐 거고요. 그죠? 그럼 5번이 정답이었지만 5번이 왜 정답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자, 자 5번 fx는 자 1마이너스 절대값 x입니다. 절대값 x가 음수였을 때 마이너스 x, x가 0 이상이었을 때는 y꼴 x가 되는 거니까 요런 꺾이는 직선인데요. 그죠?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얘와 x축 대칭 구조고요. 그죠? 자, 이 함수는 이 y꼴 마이너스 절대값 x로 y축을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니까, 그지? 요런 형태의, 그지? 삭간 모양 그래프가, 그지? y꼴 fx 1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래프인데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은 전부 다 0 이상인 값이 나와서 통과고요. 그죠? 마지막 관문. 자, 시작이 마이너스 1, 끝점이 1이니까 이 두 직선과 x축과 이 f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죠? 그럼 밑변의 길이 이 높이 얼마? 1이니까요. 그죠? 얘 전체 면적이 얼마더라? 1이 됐어요. 그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겠지. 그죠? 그죠? 그럼 90번은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자, 집중해서 보람차게 오늘 마치고 또, 여러분들 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중합시다. 자.
자, 얘들아, 확률 변수 뭐라 그랬죠? 뭐를 확률 변수라 부르니? 뭐가 확률 변수다? 뭐가 확률 변수니, 얘들아? 무엇이 확률 변수입니까? 통계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뭐?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지? 확률 변수 몇 종류가 있다? 확률 변수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오징어와 문어. 두 종류가 아니고, 그지?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소 확률 변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산화의 변수는 뭐가 따라온다? 확률? 부표가 따라오고요. 그죠? 연소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함수가 따라 나오는데, 그지? 자. 요거 필기하세요. 자, 이산화율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 x가 3 이상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데, 여기 사이에 확률 변수가 4가 존재한다면, 그지? 3 이상 5 이하의 이 이산화율 변수의 확률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3, 4, 5인 세 사건이 전부 다 배반 사건이니까, 그지? 세 확률 어떻게 해서? 더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그지? 자, 요거 필기합니다. 자, 폐구간 A, B에서 확률 밀도함수 fx가 있을 때, 그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얼마가 되라 그랬죠? 제가 얼마가 되라 그랬니? 1이 되라 그랬죠. 무조건 확률 밀도함수가 되려면, 그지? 그리고 fx는 항상 정해진 구간에서 음수가 나오면 안 되고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연소확률 변수에서 px가 c 이상 di의 확률은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로 정의됩니다. 이상확률 변수와 다르게, 자, 연소확률 변수에서 연소확률 변수의 범위가 정해지면 이 확률 값은 정적분의 값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 그 차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90번. 90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 fx 확률 밀도 함수 fx 밑줄자. 자,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p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정의역이 어떤 부분이죠? 연소 확률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되어 있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되어 있다? 마이너스 2 이상 이 아하에서만 정의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얘들이 플러스 값이 되겠고, 그죠?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값이 반드시 얼마가 되어라? 반드시 얼마가 되어라? 1이 되어라. 그죠? 그럼 얘의 계약적 의미는, 그죠?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직선하고 x 이퀄 2라는 직선하고 x축 그 다음에 fx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라?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지? 이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로 만드는 미정계수 k값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왼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k니까요. 그죠? 얘 넓이는 2k가 되겠고 그지?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2, 세로 k니까 그지? 얘는 얼마? k죠. 그죠? 그러면 저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데 그지? 쟤를 k로 나타내면 2k 더하기 k 즉 3k 크크크 해서 얼마? 1이 돼야 되니까 그지? 미정계수 k 값이 반드시 얼마가 되어라? 3분의 1이 되어야지만 제 fx가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p 스몰 x가 얼마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은 정적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자, 얘들아. p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을 정적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fx, dx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뜻인데요. 그죠? 그럼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직선하고 x 이퀄 2라는 직선하고 x축 fx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결국 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다리 꼴 넓이를 직접 구하는 흑우 업체 이거 구하면 흑우 돼요. 그죠? 흑우는 흑유 하고 울어요. 그죠? 어떻게 구하는 게 베스트지? 전체 넓이 1에서 뭐? 오른쪽 넓이를 빼서 계산하자. 즉, 여사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지. 그지? 그러면 자, 얘 넓이는 1에다가요. 그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를 적분한 값을 뺀 것 같은데. 그지? 저 적분 값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데요. 그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k니까. 그지? 1 빼기 얼마다? 3분의 1에서, 그지?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정답이겠죠? 3분의 2가 정답이겠지, 그지? 자, 여러분들이 이 사다리꼴 넓이 직접 구하지 말고 여사건적인 관점에서 1에다, 전체 넓이 1에다가 이 왼쪽 부분의 넓이를 빼서 계산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요것도 필기하세요. 다음 문제. 자. 자, 이거 필기하세요. 도수가 있는 이상 확률 변수의 평균 m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통계를 고등학교 와서 처음 한 건 아니고 중학교 때도 통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반의 수학 성적을 확률 변수 X로 나타내면 70점, 80점, 90점 받은 애들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70점 2명, 80점 6명, 90점 2명에서 총 10명이 있어요. 도수는 FI로 쓰죠. 도수는. 그지? 그러면 70점을 2명이 받았고요. 80점 6명, 90점 2명 받았을 때, 그지?
얘 평균 점수는 자, 전체 도수의 총합 10분의 모든 수학 점수의 총합입니다. 그죠? 70점 받은 애들의 총합은 70 곱하기 2고요. 그죠? 80점 받은 애들의 총합은 80 곱하기 6이고 90점 받은 애들의 총합은 90 곱하기 2니까요. 그죠? 모든 아이들의 수학 성적의 총합은 140에다가 480, 180 더하면 더하면 800 해서 몇 점? 저 10명의 수학 점수 평균 점수는 몇 점이다? 80점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이상한 변수 x의 기대값은 수학적 기호로 EX로 씁니다. expectation of x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얘는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곱하기 pxk를 즉 이산확률 변수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잖아. 그지? 그 위에 있는 확률 변수와 뭐 밑에 있는 확률 값들을 곱해서 어떻게 하라? 더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 도수 분포표를 확률 분포표로 바꿔볼게요. 이 도수 분포표를 뭘로 바꿔보자? 확률 분포표로 바꾸면 저 도수 분포표를 확률 분포표로 바꾸면 자, 어떤 학생이 70점 받을 수학적 확률이 얼마죠? 70점 받을 확률이 얼마예요? 전체 몇 명 있지? 10명 중에 몇 명이 70점 받았죠? 2명이 받았으니까, 그지? 그럼 70점 받을 수학적 확률은 얼마다? 10분의 2가 되겠고요, 그죠? 그럼 80점 받을 확률은요? 10분의 6, 그지? 그 다음에 90점 받을 수학적 확률은 얼마? 10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학 점수의 기대값은 정의에 따라서 그지? 70에다 얼마 곱해줘라? 70에다 얼마? 70에다 얼마 곱하자?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다 그 해당 확률 값을 곱해서 더하라 그랬잖아. 그지? 70에다 얼마 곱해주자? 10분의 2 곱해주고요. 80에다 얼마 곱하자? 10분의 6 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약분해주면 통분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약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죠? 단 분자들의 최소 공배수가 있으면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최소 공배수로만 약분해야 돼요. 근데 그 외의 경우는 약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90 곱하기 얼마? 10분의 2 하면요. 그죠? 얘도 10분의 800이 돼서 이 수학 점수의 기대값도 얼마다? 80이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산확률 변수와 연소확률 변수에서 통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는 것은 성질입니다. 얘는 정의가 아니에요. 확률 변수 x의 평균값과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서로 어떻게 되더라? 같다라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성질이니까 저거는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찾아야 되는 첫 번째가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뭘 구하는 게 목표다, 우리가? 평균 값은, 그지? 뭘 이용해서 구하라? 확률 변수 x의 뭐? 대값을 이용해서 평균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평균 값을 구하는 거지? 그 집단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평균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지? 1반이 수학이 잘하냐, 2반이 수학 잘하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지? 두 반의 수학 점수의 뭐? 평균 점수를 내봐야 되겠지, 그지? 한국 사람이 잘 살아요, 미국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를 알려면, 그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소득하고, 그지? 미국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을 알아야 누가 잘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지,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요거 중요하니까 꼭 필기하세요. 자, 요거 필기합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해. 꼭 필기하세요. 산포도. 자, 얘들아, 산포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산포도. 마운틴 그레이프. 훌륭해요. 마운틴 그레이프. 그렇죠. 예, 산포도는 마운틴 그레이프 또는 라이브 그레이프, 그지? 아주 싱싱한 포도 또는, 그지? 산에서 나는 포도를 뜻하는 게 아니고, 얘는 뭐냐? 산포도는 확률 변수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확률 변수가 흩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포도라고 부릅니다. 산포도. 마운틴 그레이프. 와, 죽인다. 라이브 그레이프가 아니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편차라는 게 있고.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차가 있고, 분산이 있고. 세 번째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쓴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들이 알겠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편차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편차가 어떻게 정의된다고 배웠죠? 확률 변수 x의 편차가 어떻게 정의된다고 배웠니? 자, 확률 변수 편차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 변수 x의 평균값을 빼는 걸 편차로 정의합니다. 자, 우리 반 수학 점수 평균이 70점이고 내 수학 점수가 90점이면 나의 편차는 몇 점이죠? 내 점수가 90점이고 우리 반 평균이 70점이면 내 점수의 편차는 몇 점이니? 20점이죠. 그죠? 90-70에서, 그지? 근데 내 수학 점수가 50점이고 우리 반 평균이 70점이면 내 편차는 그때 몇 점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편차가 양수라는 건 그 확률 변수가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고요. 그죠? 편차가 음수라는 건 평균값보다 낮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의 공부의 목적은 편차를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열심히 한다? 편차를 크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편차를 낮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무슨 뜻이죠? 다른 아이들의 등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모든 사람들은 소득의 편차를 키우려고 노력해요? 낮추려고 노력해요? 편차를 크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지?
모든 개개인들은 소득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높이려고 합니다. 평균보다. 그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알겠죠? 내가 막 돈 엄청 벌어갖고 막 외제차 벤츠 타고 막 신나서 아, 나 벤츠 탄다 하고 밖에 나갔는데 전부 다 도로에 뭐 람보르기니 뭐 슈퍼카들만 있으면 그죠? 벤츠 무릎 그지?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나보다 주위에 다 좋은 차들이면 그지? 쭈글쭈글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편차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죠?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편차는 확률 변수에다 x 빼는데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 알겠죠? 요거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편차의 정의는 뭐다? 확률 변수에다 뭘 빼라? 평균을 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편차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오케이? 그 확률 변수가 큰 게 좋은 경우에는 그지? 근데 나는 수학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아니겠죠. 그죠? 수학 등급은 어떻게 할수록 좋죠? 낮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지? 그 등급이 만약 확률 변수면, 수학 등급이 확률 변수면 편차를 낮춰야 되는 게 정상이 알겠죠? 그거는 상황마다 틀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분산은? 분산이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지, 얘들아? 분산의 정의. 자, 정의는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산의 정의는 뭐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 분산의 정의. 자,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해봤잖아. 그지? 그지, 얘들아? 그러면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면 자, 방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은 편차 제곱에 뭐하고 같겠죠? 편차 제곱에 뭐하고 같다? 편차 제곱의 평균은 편차 제곱에 뭐하고 같겠니, 얘들아? 그쵸? 기 대값하고 같겠지, 그치? 편차 제곱 뭐하고 같다? 기 대값하고 같다. 그래서 산포도 그 확률 변수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산포도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편차였고요, 그죠? 편차는 확률 변수에다 뭐 빼라? 평균을 뺀 값이고, 그지? 분산은 어떻게 정의된다? 편차 제곱이 뭐다? 평균인데,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은 결국 뭐하고 같다? 편차 제곱이 뭐하고 같다? 기대값, expectation 값하고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분산은 기호로 VX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 VX. 이 V는 variation. 영어로는 분산의 약자예요. variation. VX로 씁니다. 분산 VX. 자, 표준 편차의 정의는 뭐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표준 편차는 기호로 시그마라고 씁니다. 시그마. 얘를 시그마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시그마는 그지? 이 시그마가 있고요. 이 시그마가 있는데 둘 다 그리스 문자지만 나중에 영어로 영어권으로 가면 S로 바뀌고요.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시그마인데, 오케이? 얘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얘를 뭐라고 부르지? 알파, 얘는 베타 그리스 문자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나중에 AB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ABCD로 시작하는 철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ABCD로 시작하는 문자 체계를 뭐라고 부르죠? A, B, C부터 Z까지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알파벳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왜 알파벳이라고 부르면 알파,
베타로 시작하는 문자라고 해서 알파벳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영국 사람은 자기 문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죠? 프랑스 사람들은 누구 문자를 쓰지? 그리스 문자 쓰죠. 그죠? 독일 사람들도 그리스 문자 써요. 그죠? 이태리 사람도 그리스 문자 쓰고, 그지? 전 유럽은 다 뭘 쓴다?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그죠? 유럽 사람들 불쌍해요. 그죠? 자기 문자가 없잖아. 그지? 근데 유럽 언어들은 다 표음 언어들이에요. 문자들이. 그럼 철자를 써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지? 스펠링하고 발음하고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면, 그지? 철자도 외워야 되지만, 액센트도 외워야 되고, 발음기도 따라 외워야 되잖아. 그지? 그것들이 원시인들의 비극이 알겠죠? 자기 문자가 없는 원시인들은 어떻게 된다? 문자가 있어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세종대왕님 킹왕짱이죠. 그죠? 세종대왕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지? 한자어 막 5천 단어 외우고, 그지? 이랬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그죠? 한자 5천 단어 외우고 막 이러고, 그지? 자, 그러면 시그마는 누구다? 루트 Vx다. Vx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산화의 변수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확률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뭘 구하자?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 뭐 구해야 되겠죠? 분산도 구하고, 표준편차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크면 확률 변수가 많이 흩어져 있다, 아니면 모여 있다? 분산이 크다는 말은 이 확률 변수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평균 근처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클수록 평균 근처로 많이 떨어져 있겠지, 그지? 분산이 0이다 무슨 뜻이겠죠? 분산이 0이다. 모든 확률 변수들이 평균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왜 낸다 그랬지?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시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잘 사느냐는 질문에, 그지? 미국의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는 35,000불인데 걔네들이 이제 8만 불 넘어가잖아요. 그죠? 거의 우리 2배 이상 잘 삽니다. 그죠? 근데 막상 가보면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죠? 미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미국의 소득에 대한 분산하고 한국의 소득에 대한 분산은 누가 더 크다? 미국이 더 크죠. 그죠? 그지?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우리보다 못 살아요. 미국이. 오케이? 근데 왜 평균 소득이 이렇게 높죠? 잘 버는 사람들이 독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폐해요. 오케이? 잘 나가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못해요. 오케이? 빈부격차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의 치안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경찰이 아예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오케이? 위험해서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문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소득 편차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키우려고 노력하면 분산이 자동적으로 커지겠지. 분산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알겠죠? 그러면 그대로 냅두면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되는 점점 돈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또 못 버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걸 조절하려는 게 인류 역사의 끊임없는 갈등인데 공산주의는 얘를 아예 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책이었잖아. 그지? 얘는 실패했고요. 적절하게 잘 조절해야 되는 게 힘듭니다. 근데 북한은 좀 황당해요. 그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평균이 낮는데 분산은 우리보다 더 커요. 그죠? 그지? 왜냐? 평양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엄청 못 살고, 그지? 또 평양에 있는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 공산당의 권력층만 잘 살고요. 그죠? 나머지는 또 못 살고 이러니까, 그지? 북한은 희한한 나라예요. 최악이죠? 평균도 낮고 분산도 크고, 그지? 근데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하죠?
원래 이게 커지면 사회가 불안해져야 되는데, 그지? 미스테리야. 북한은 선생님 볼 때마다 신기해요. 자, 그럼 봅시다. 91번. 자,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치고요. 91번 별표 3개 치고. 자, 요거하고 맞힐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오늘 91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선생님이 약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지? 5분의 1을 뭘로 바꾸면 되겠죠? 10분의 4로 바꿔줘야 계산이 편합니다. 10분의 3 그대로 두고요. 5분의 1을 뭘로 바꿔라? 10분의 2로 바꿉시다. 자. 그럼 이 스몰 a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얘들아? 이 확률분포표에서 스몰 a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4개의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란 걸 이용하면 되니까, 그지? 3개 더하면 얼마지? 10분의 얼마죠? 9니까, 그지? 이 이상항의 변수가 3일 확률 얼마다? 10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확률 변수 x에 뭘 구하라 그랬죠? 표준 편차. 자, x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 분산부터 구해서 루트에 씌워야 되는데, 그지? 분산이 뭐라 그랬죠? 분산 정의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편차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구해야 된다? 이 이산화황유 변수의 뭐?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그지? 이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평균 대신 뭘 구하라? 기대값을 구하면, 그지? 이 EX는, 그지? 0에다 뭐 곱해야 되죠? 0에다 얼마 곱해라? 10분의 4 곱하고, 그지? 더하기 1 곱하기 얼마? 10분의 3. 위아래 곱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2에다 얼마 곱하라? 10분의 2. 3에다가는요? 10분의 1 곱해서 더하면, 그지? 10분의 얼마지? 10분의 얼마? 이게 다 더하면 10분의 얼마니? 10. 그럼 이 확률 변수 기대값이 얼마다? 1이면 이 이상항의 변수의 평균값도 얼마다?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평균값이 1이니까 편차를 구해봅시다. 뭘 구해보자? 편차를 구해보면, 그지? 0의 편차는 얼마죠? 여러분들 0의 편차 얼마니?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1의 편차는 0이고요, 그죠? 2의 편차는 1, 3의 편차는 2입니다, 그죠? 그지? 그러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그지? 자, 이 편차 제곱도 이산항유 변수예요, 그죠? 그럼 편차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지? 편차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니? 0이죠, 그죠? 최대값은요? 4고, 그지? 그럼 0과 4 사이에 뭐가 있지? 1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0, 1, 4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편차가 0일 확률은 얼마니, 얘들아? 편차 제곱의 0일 확률이 얼마죠? 편차 제곱의 0일 확률 얼마니? 편차가 0 되려면 확률 변수 x 1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확률 값이 얼마다? 10분의 3이니까 여기다 10분의 3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편차 제곱이 1일 확률이, 그지? 어떤 경우가 있죠? 편차가 마이너스 1인 경우하고 뭐 1인 경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지? 자, 이게 핵심이에요. 편차 제곱이 1일 확률은 x가 0 또는 2일 확률이니까, 그지? 여기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 10분의 얼마? 4가 아니라 얼마? 10분의 뭐? 10분의 4 더하기 2에서 얼마? 10분의 6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10분의 6. 그럼 편차 제곱이 4가 된다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3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지? 마지막에는 뭐라고 적어주면 되죠? 10분의 1인데 얘는 간접적으로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지? 채울 때, 그지? 그럼 합이 1인 거 확인했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답을 내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그지? 분산은 편차 제곱의 뭐다? 평균인데,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은 이 표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뭘 구할 수 있죠? 편차 제곱의 뭐? 기대값은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은 0에다 얼마 곱하면 되죠? 0에다 얼마 곱해라? 0에다 얼마? 10분의 3.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1에다가는 얼마? 10분의 6. 4에다가는 얼마? 10분의 1. 더하면 10분의 얼마죠? 10분의 얼마? 10. 자, 이 확률 변수의 분산도 얼마다? 1이면, 그지? Vx가 1이면요.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얼마지? 표준 편차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 얼마? 얘도 1이 되겠지, 그지? 자,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채워보시면 알겠지만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은 표준 편차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확률 분포표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그지? 계산량도 엄청 많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노가다를 좀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분산 구하는 게 정말 까다로워요. 알겠죠? 계산식도 복잡하고. 자, 그러면 맞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숙제 나눠 드릴게요. 추가 숙제 혹시 필요하니? 괜찮아. 안 팔리네. 오케이. 필기 엄청 잘했네. 멋지다. 그래도 은기 채점해보니까 지난주보다 확실히 낫네. 그래. 복습 열심히 해라, 알겠지? 발전한 모습 보여줘. 자,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리고 저기, 혹시 추가 과제 필요한 사람? 괜찮아.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래. 그래. 열심히 잘 들었다. 오케이?